버마 미스터리 시즌 2 버마 아웅산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미녀 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종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버마 공작의 시원이 됐던 8.12 계획과 박세직의 수도경비사령관 위장 예편, 그리고 버마 군정보국 해체의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이어서 1982년 부시의 방한과 허수아비 안기부장 노신영이란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1982년 하면 80년제 광주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 2년 차로 매일같이 학원가에 그 시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네, 그때죠. 예, 그때 이제 부시의 방안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당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한미 우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 5월 20일경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 국무장관 헤이그의 방한이 예상됐었는데요. 정작 부시 부통령 본인이 직접 방한했습니다. 부시 부통령이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그렇죠. 예. 나중에 대통령 된 아들 부시 말고. 그렇죠. 예. 시니어 부시. 예. 그런데 부시는 이때 방한하면서 레이건의 친서를 갖고 오고 전두환과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강 기자님, 이 부시가 직접 방한해서 레이건의 친서를 갖고 오고 전두환과 밀담을 나눴다면 그 밀담의 내용이 아마 레이건의 친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밝혀진 게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극비리에 부통령이 직접 들고 그냥 뭐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가 아니고 부시는 이제 뭐 레이건 정권의 사실상 주인 노릇을 했을 걸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70년대 중반에 그 CIA 국장을 했었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또 레이건은 그 뭐 배우 출신이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뭐 얼굴마다 비슷한 연설을 워낙 잘했으니까 이제 대국민 설득용으로 이제 내세웠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운영했던 것은 부시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들고 온 메시지였으니까 레이건의 친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친서였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82년 4월 말에 이제 이 사람이 올 때는 그 81년 8월에 이제 시작됐던 버마 그 프로젝트 8.12 계획이라고 하는 네. 81년 8월 12일 날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8.12 계획인데요. 예. 그때부터 이제 뭐 특수공작원을 양성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예. 그 직전에 이제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년 8월 달에 있었던 박세직 수도경비사령관의 위장 예편. 예. 그리고 이제 버마에서는 그때 내윈 대통령의 양위. 예.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진행됐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때 시작된 8.12 그 버마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게 이제 1단계였다면 82년 4월에 이제 부시가 레이건의 친서라는 걸 들고 올 때가 이제 2단계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1단계는 일단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지시하러 온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아마 네. 그 친서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미 국무장관이던 헤이그가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부시가 직접 방한했다는 것은 부시가 직접 관여하고 컨트롤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게 그러면은 그 부시가 방한했던 공식적인 이유와 그가 또 방한해서 어떤 일을 했고 누굴 만났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와서는 이제 뭐 우리 저 여러 장관들도 만났고요. 네, 뭐 이범석 장관도 만났고 다른 장관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온 다음 날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 거죠. 네. 만나서는 또 원래는 단독 회담 예정이 없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둘이만 따로 만나는 단독 회담 자리가 마련이 돼서 또 한 뭐 50분 정도가 이렇게 통역이 있었으니까 좀 절반 정도였겠지만 이렇게 밀담은 나눈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시가 직접 방한했을 때는 어떤 공식적인 이유를 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아. 이제 동맹 관계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아. 라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 네.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왜 올까라는 정도의 의문이 일 정도로. 아. 그러니까 굳이 올 이유가 없었는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네. 대통령이 친서를 들고 온다는 게 좀 이상한 네. 모양이었던 거죠. 그렇죠. 친서를 들고 직접 온 것도 좀 굉장히 그 주목할 뭔가 만한 중요한 사안이 부분이지만.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친서 내용은 전혀 알려진 바가 네. 없고. 예. 사실 뭐 그 친서 내용에 뭐 이렇게 복잡한 뭐 디테일한 내용을 썼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예.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가 직접 방하는 것도 눈에 띄는 것이었지만 또 부시의 방한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이 좀 특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누가 온다 그러면 우리 예. 현지 이제 주미 대사관에 얘기를 해서 아. 일정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일 경우에는 선발대가 와서 뭐 이렇게 뭐 안전 그렇죠.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되는데 네. 그때 부시는 직접 자기가 온다 그러면서 주미 한국 대사인 유병현 대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니 백악관으로 네. 부른 거죠. 어허. 그 내가 열흘 전에 이제 불러서 4월 15일쯤인가 불러서 열흘쯤 뒤에 내가 간다. 이런 걸 갑작스러운 방문이네 그러니까. 아니 이전부터 이제 알려지긴 했어요. 네. 알려지긴 했는데 열흘 전에 주미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서 통보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보통은 대사관에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공식 절차인데 그렇죠. 그 주미 대사를 직접 불러서 그리고 이제 주미 대사 유병현 씨라는 사람도 매우 특별한 그 역할을 이제 한국 그 현대사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5.16 쿠데타 그 전부터 그 시점부터 아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가면서 미국과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아.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직접 이렇게 뭔가 이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면서 그 전두환 정권과 미국의 그 핵심 세력들 사이였던 그 연결고리.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직접 통보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얘기였죠. 예. 예. 어쨌든 부시의 방한 일정 통보 과정이 좀 특이했다. 그런데 이 부시가 다녀가고 얼마 안 있어서 외무장관이던 노신영이 안기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노신영은 안기부장으로 발령되는 것을 극구 사양하면서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 이제 전두환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전두환이 면담도 거절하고 다음 날 낮 방송으로 발령이 확정됐다는 다소 황당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노신영은 왜 극구 그 안기부장 자리를 고사하려고 했고 전두환은 또 왜 다음날 방송으로 발령을 확정될 만큼의 그 안기부장 발령을 강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시가 다녀가고 나서 한 달쯤 된 시점인데요. 4월 네. 26일 날 부시가 다녀갔으니까 전두환을 예. 만났으니까 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1982년 5월 27일 날인가요? 전두환이 이제 노신영을 부른 거죠. 이제 네. 불러가지고 안기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는 좌우지간 정치를 아냐 뭐 이런- 정치를 아느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부르더니 그 최근에 그 안기부장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노신영 외무장관으로서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나한테 할까라고 생각이 그 당시 들었거든요. 안기부장이 박세직 아니 안기부장은 유학성. 유학성. 12.12 쿠데타에 예, 예. 그 전두환이 이제 선배님으로 모시는 예. 이번에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던데요. 음. 예, 그런 사람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647기인가 뭐 이러지 아마 예. 유학성이 어. 뭐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노신영 외무장관 좀 이상해서 네. 아. 퇴근하면서 이제 남산을 간 거예요. 안기부를 간 거예요. 아. 가서 이제 전두환 아마 안기부장 한번 만나보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어허. 그러니까 이제 노신영은 무슨 일일까 하고 이제 가서 네. 유학성 부장한테 최근 각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습니까라고 네. 물어보니 네. 유학성이도 이제 뭐 자기 들은 바는 없고 특별한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만 뭐 그렇게 하면 일단 서로 얘기 된게 없네 그거네. 그 전두환하고. 그래놓고 이제 그러고부터 또 한 번 부르더니 네. 안기부장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신영 그때서 이제 안기부장 가라는 그 사전에 이제 그런 뭘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준 거구나 그때 깨달았겠죠. 아. 그때 이제 얼떨결에 아이고 그거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다가 네. 음흠. 오래 있으라고 안 할 테니까 좀 하시오라고 이제 네, 하니까 그냥 네. 그러고 물러난 거예요. 네. 아. 그러고 나서 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자기는 도저히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됐었나 봐요. 이제 부인이 어디 아파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어허. 사실은 각하가 나보고 안기부장 하래. 그러니까 음.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이런 거예요. 오. 왜 그랬냐면 노신영이 외무차관 시절인데요. 75년도에 외무차관할 때 그때 안기부 저 남산 한번 불려갔다가 혼인한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75년 초에
그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를 단행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비밀리에 이제 그걸 하기로 안에서만 내부 결정이 된 사항이었는데 그걸 노신영 당시 외무차관이 어떻게 요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또 그 존경하는 사람이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이었는데 그 국민투표 실시 예정인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해외 나들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신영 외무차관으로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정일권 국회의장께서 뭐 중요한 시기에 외국 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대통령한테 밉보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저 각하께서 뭐 국민 투표를 하신답니다. 이러니까 정일권이 깜짝 놀라서 자기 해외 일정 다 취소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그 국회 출입 기자한테 했겠지 아마 그 국민 투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노신영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안 감각이 없구만. 극비리에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턱 나니까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겠네. 누가 발설했는지를 찾은 거예요. 기자한테 묻고 이제 아니까 뭐 자기는 총리실 가서 들었다니까 총리한테 묻고 했으니까 네. 나중에 발설자가 노신영으로 밝혀지니까 그래서 남산에서 부르는 거예요. 끌려갔겠네. 그래서 혼이 났다. 너 좀 일로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가서 혼이 났던 기억이 나서 이제 자기는 안기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밤새 이제 부인하고 얘기한 거죠. 우리 또 내일 꼭 각하 만나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기로 네. 둘이 이제 합의를 한 부부간에 거예요. 딱 부부간에 합의하고 이제 그 다음 날 6월 1일 날 출근을 해서 청와대 가서 이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거죠. 그랬는데 평소에는 늘 이제 면담 신청하면 즉시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는데 네. 그날은 전혀 들어오라고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갑자기 라디오 낮 방송이 나오더니 신임 안기부장 발령되었습니다. 노신영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전두환이가 아주 작심을 했구만요. 그런 거죠. 황당한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인사발령 내는 건 아마 아주 극히 드문 네. 거의 뭐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측에서는 인사를 발령을 강행했다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노신영이를 무리하게 앉힐 정도로 맞습니다. 어쨌든 전두환이가 생각하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발령을 하면 이제 안기부장으로 그렇게 억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는 같은데 또 막상 네네. 보면은 이렇게 큰 역할이 없이 허수아비 같은 이 이미지를 많이 보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무장관 하던 사람이 안기부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네. 평생 그렇죠. 정보를 다룬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자리 외교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럼요. 외교만 하던 사람이 정보를 갑자기 다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어떤 일만 했는지는 그 당시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나중에 이제 95년도에 저 박철원 씨가 50의 황태자 소리 듣던 박철원 씨가 이제 당시 전두환 정권의 이제 핵심이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 95년에 회고록을 쓴 거예요. 박철원이가 그때 저기 청와대에 청와대 정무 정무 이비서관인가 비서관인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회고하면서 쓸 때 얘기가 그때 두 번이나 자기가 이제 전두환한테 불려갔는데 괜히 노신영을 막 칭찬하면서 노신영이가 열심히 종교인들을 만나고 다닌다. 문익환 목사나 저 무슨 뭐 어떤 뭐 또 유명한 신부하는 신부님 계시죠? 김승훈 신부. 김승훈 신부 말고 또 다른 신부도 아무튼 이제 함신부님. 함세웅 신부. 네, 그런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야 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82년 상황이면 그 반정부 반전정 그 전두환 시위가 뭐 그렇죠. 하루가 멀다고 매일이죠. 사실은. 전국적으로 연일 학원 시위가 연일 끊이질 않았죠. 온 나라가 이제 최루탄에만 덮이는 네. 시위를 그때 이제 그런 그 반정부 시민단체나 학생들의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게 종교계였으니까요. 그걸 만나고 다녔다. 그러니까 안기부장이 괜히 종교계 인사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뭐 회유를 했겠죠 아마 뭐 학생들 편들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아마 박세직의 역할과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노신영 외교부장이 외무장관이 안기부장으로 간 게 82년 6월 2일이었으니까요. 네. 그 시점이 되면 그 박세직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장 행보가 이제 거의 이제 어떤 그 본격화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 81년 8월 12일 시작됐던 그 육사 12기 박세직 씨가 이제 육사 12기 선두주자인데요. 육사 12기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그 벌초 계획 또는 뭐 망치 작전 이란 이름으로 시작됐던 요원 양성 네네 계획이죠? 그런 작전이 뭐 어떤 일정 단계로
진행이 된 다음에 음. 박세직 씨가 그 당시 이제 한국전력 부사장이라는 위장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이후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됐든지 아마 안기부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공식 직함을 이제 가져야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언제 박세직 씨가 안기부 2차장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예. 단지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아웅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뒤늦게 보니까 박세직 씨가 언제 한국전력 부사장 하던 사람이 안기부 2차장이 됐지? 라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년 내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82년 6월 2일 날 노신영 씨가 안기부장이 됐던 시점에 아마 박세직 씨가 안기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기부 2차장이 되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알려지지 않는 비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노신영을 안기부장으로 허수아비 역할을 하도록 앉힌 거죠. 그러니까 박세직의 안기부 내에서 모종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허수아비 외무장관 안기부장 노신영이 필요했다. 그렇게 외피만 씌우는 보입니다. 거지. 했다. 외피를만 씌우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박세직의 임무를 위해서 허수아비 안기부장으로 발령을 했다고는 해도 이 그래도 명색이 이제 그 안기부장이기 때문에 네. 박세직의 어떤 동향이나 움직임이 노신영에게 포착이 됐을 것도 같고 움직임이 보였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은 몰랐을 리가 없지. 허수아비로서 뭐 일부러 박세직의 동향을 모른 척 했다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거나 아니면 뭐 암묵적 동의 내지는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방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좀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서도 모른 척 해줬다기보다도 아마 전혀 모르지 않았을까. 그냥 허수아비였으니까.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안기부장인데. 그 정도 멍청 안 하고 외무장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안기부를 이제 장악하고서 이제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냥 직함만 안기부장.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렇죠. 종교인들만 만나고 다니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한 사람한테는 굳이 내부의 동향이나 안기부 2차장 박세직이가 하는 역할을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건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철원 씨 회고록에 보면 전두환이가 박철원 비서관한테 얘기하기를 노신영 안기부장은 국제 감각이 워낙 탁월해서 그쪽 일은 전혀 보고를 안 받아도 다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상하게 뒤로 돌려서 얘기하는군요. 꼬아서. 그러니까 본심은 따로 있는데 말은 반대로 하는구만.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알려지기를 이제 그렇게 알려지니까 추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기부장으로서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노신영은 이제 범화 공작에서 제외됨으로써 화를 면하고 목숨을 살렸고.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 노태우 정권까지 각종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신영과 이 전두환이 노신영에 대한 특별한 신뢰나 신망이 두텁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말 잘 어떻게 들었으니까. 보십니까? 말 잘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자신들이 부족한 것들을 이제 민간 관료들이나 또 학계에 있는 인사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차출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재라고 이제 인재 발굴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무래도 교수나 뭐 관료들도 군사 정권에 이제 뭐 충성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충성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노신영 씨는 아마 정말로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전두환을 모셨던 것 같아요. 한국 관료의 아주 대표적 전형이구만. 전형.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 관료 요즘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관료들이 그냥 전형적인 간신나라 충신. 그렇지. 철저하게 그 집권자 세력들한테 뭐 충성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없는. 전두환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 각하 이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전두환이가 매우 만족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옛날에 김대중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기간 야당 생활하면서 밑에 당직자들만 봐왔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관료들을 딱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하나 준비해오라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똑똑똑 해오고. 그러니까 뭐 그때 너무 막 칭찬을 하는 거지. 한국의 우리 관료들이 너무 똑똑하고 일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아주 숙달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전두환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이 그렇게 봤을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건 그 미국의 어떤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아마 노신영 씨는 미국에서도 아마 중요한 인물로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으로 아마 돼 있지 않았을까. 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과 연관이 깊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요한 공직은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몇 달 동안 한 1년여 동안 그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최기화가 네. 잠시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 사이에 12.12 나고 이제 5.18 나고 막 이러면서 81년 9월 달에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까지 네. 그 공백 기간에도 그 공백 기간 중에도 노신영은 그 비동맹 외교 순방 외교를 다녀요. 최기화 대통령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81년, 82년, 83년 내리 3년 동안 해외 순방 외교를 전두환이 다니기 전부터 아주 출세기를 달렸구만. 그 전부터 이미 노신영이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어떤 그 구도를 계속 따랐던 노신영이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그 1982년 부시의 방한과 허수아비 안기부장 노신영이란 주제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